네,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딱 이거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앞에서 말을 한 것처럼 액면 분할 얘기부터 해볼까 하는데요. 근데 이게 뭔지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액면 분할 이게 좀 익숙한 말은 아니거든요. 네. 이게 뭐냐면 주식회사는 일단 납입 자본금은 자본금이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납입 자본금의 증감 없이 어떤 기존 주식의 액면가를 떨어뜨려서 일단 주식 수만 일정 많이 늘린다. 그러니까 주주가 뭐 500명이었던 걸 5,000명 늘릴 수도 있는 그렇게 그러니까 주식 수를 여러 개 분산한다. 그러니까 식해서 쪼개기. 그러니까 제 주식을 쪼개는 그런 효과가 되겠고요. 예를 들어서 액면가 5,000원짜리를 500원짜리 늘리면 주식 수의 10배로 늘어나고요. 네. 어저께 같이 삼성전자 같이 5,000원짜리를 100원으로 내면 한 주가 50주가 되니까 쉽게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삼성전자 한 주 갖고 계시면 5월 언젠가 되면 날짜는 안 나왔지만 5월 되면 주식이 바뀌면서 50주가 딱 눈에 띈다. 이렇게 딱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K 크기인데 거기서 네. 뭐 2번 갈랐던 거를 조금 더 이렇게 많이 가르게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더 먹기가 쉬워진 거잖아요. 집기도 쉬워지고. 그런데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삼성전자가 액면가를 그러면 5,000원에서 100원으로 떨어뜨린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좀 이해하셔야 되는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벌써 50주가 된다, 그러니까 한 주가. 그러니까 지금 250만 원에서 곱하기 50주가 돼서 크게 부사된 줄 알으시는데 절대 그게 아니라. 정반대 아닌가요? 전혀 상관없다. 그러니까 그 합은 똑같다. 밸류는 똑같다라고 일단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삼성전자 어제 같은 경우 5,000원에서 100원으로 내려서 이사에서 결의를 했겠고요. 한 거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어떤 주주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했다라고 어저께 일단 공식 발표했고요. 이것이 이제 날짜를 보면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변경해서 주주총회에서 일단 합정이 되고요. 거기서 또 거래소에 또 신고해서 다 돼가고 나오면 일단 한 5월 언젠가 정도로 일단 예상이 된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5월 16일도 일단 예상되고 있네요. 한 5월 정도로 우리가 예상하면 되는 거죠. 지금 여기 개요들이 쫙 나오고 있는데요. 뭐 주주총회도 거쳐야 되고 또 한국거래소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과정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한 5월 정도쯤에 우리가 이제 새롭게 신규 상장된 거래를 저희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번에 가장 궁금한 점이 왜 액면 분할을 결정했을까?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앞서도 케이크 갖고 얘기했지만 접근권을 이제 좀 강화한다는 거죠. 실제로 이제 주식을 샀다 팔았다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주식 한번 사갖고 그냥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길게 장기 보유하실 분이 계시는데요. 일단 최소한 지금 250만 원이 돈이 있어야지 지금 삼성전자 한 주라도 보유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230만 원만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 지금 여유자금 앞서도 이제 예를 들어드렸지만 세뱃돈으로 한 10만 원 받은 학생이 있단 말이죠. 장기적으로 미국에서는 워낙 뭐 디즈니 이런 주식, 애플 주식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한 주 살려고 했는데 삼성전자 부모님한테 삼성전자 저 주주 내고 싶어요 하는데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 제공하는데 제가 예를 극단적인 예를 들었는지 모르지만 일단 마찬가지죠. 그런 관점에서 접근성이 제고됐다는 가장 큰 요인이 있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주식 수의 주식 가치는 변함이 하나도 없는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교과서도 맞고 이론적으로 맞는데요. 다만 일반적으로 주주 친화 정책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 준다는 측면에서 주주 친화 정책이 되겠고요. 항상 해외에서는 보면 이런 것들이 하면서 주가는 꾸준히 올라갔던 사례가 상당 부분 있거든요. 다만 좋은 회사의 경우입니다. 나쁜 회사는 뭐 오히려 더 주가가 떨어지고 뭐 5원, 10원 가치가 없어질 수 있는데 좋은 회사의 전제에서 보면 주가 올라갔다는 경향이 있다는 거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극단적인 예를 들어주셨는데 그리고 설사 250만 원이 있다 하더라도 250만 원이 있으니까 삼성전자 한 주 사야지라는 사람보다는 5만 원, 10만 원짜리를 한 50주, 25주 사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번에 이렇게 액면 분할이 되면서 이제 소액 규모의 개인 투자자들도 살 수 있게 됐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면 액면 분할 우리가 그렇게 흔히 볼 수 있는 일은 아닌데 해외 같은 경우에는 사례가 있습니까? 해외는 워낙 많은 한 달에도 보면 수십 건씩 미국에서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미리 말씀드리면 정확한 표현을 하면 미국은 액면 분할을 자꾸 일부 언론에 쓰고 있는데 액면이란 개념이 없습니다. 미국의 상법에 액면이 없기 때문에 그냥 주식 분할을 하는 게 맞다라고 일단 이해해서 되겠는데요. 다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주가의 지속적인 분할로요. 주주의 접근성을 높이고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인해서 주식 분할을 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미국의 자본주의 금융시장의 원리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가장 쉽게 예로 들을 수 있는 것은 한 2개 정도 예로 들을 수 있어 보입니다. 근데 애플을 갖고 말씀드리면 애플이요. 1980년대 이후에 4번의 지금 액면 분할을 했습니다. 2010
1987년에는 한 주를 두 주로 나눴고요. 2000년에는 한 주를 두 주로 또 나눴고요. 2005년에는 또 한 주를 두 주로 나눴고요. 이게 흥미로운 건데 2014년에요. 주가가 700불, 800불 뭐 넘어갔었어요. 그럴 때 칼 아이칸이라는 사람이 나와갖고 이렇게 행동주의 투자가인데요. 액면 분할도 하고 자사도 하고 다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걸 다 받아들여갖고 나온 것이 2014년 6월 9일 날 한 주를 7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100대로 주가를 확 떠들어놨거든요. 바로 이게 핵심적인 얘기 되는데요. 근데 다음은 이제 주가를 한번 보겠는데요. 주가를 한번 보겠는데 이건 애플인데요. 애플의 2000년 이후니까 앞서 말했던 14년인데 그 딱 찍은 때가 액면 분할했던 애예요. 이때? 예, 그때 액면 분할 시점은 제가 또 찾아서 줄을 걷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뭐 제가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그랬는데 쭉 나오고 쭉 계속 꾸준하게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아마존도 지금 아마존 주가가 $1,400 언저리 되는데요. 1990년대 세 차례 늘어났고 처음에 이제 $100 넘었을 때마다 항상 했던 경향이 있었어요. $100만 넘더라도 비싸 보니까 내린 거거든요. 최근에도 지금 $1,400이기 때문에 미국 월가에서는 아마존이 언제 이번에 액면 분할할까, 그러니까 주식 분할할까에 대한 관심이 많고요. 이제 벅시에스웨이를 갖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거는 약간의 우리나라랑 언론이랑 약간 오해해서 잘못 쓴 분이 있는데요. 벅시에스웨이는 A주라는 게 있습니다. A주라는 건 지금 쉽게 해서 3억이 넘는 엄청나게 비싼 돈인데요. 그러다 보니 정말 많은 사람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주에 3억 살 수 없으니까 1999년에 워렌 버핏은 뭘 했냐면 A주를 기본으로 갖고 A주를 1500분의 1로 쪼갰습니다. 그러니까 1500분의 1의 가치 있는, 물론 의결권도 딱 그만큼 있는 B주를 30분의 1의 가치 있는 거를 발행을 했어요. 이게 B주고요. B주가 2010년에, 그래서 이 회사가 주식 분할 안 했다고 얘기하는 언론이 있는데 그거 잘못된 겁니다. 버크셔스웨이가 2010년에 그 한 주를, 그러니까 30분의 1로 만들어놓은 주식 한 주를 그번에는 50분의 1로 또 쪼갰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주식 분할을 또 했다는 거죠. 그래서 주식 분할을 하면서 버크셔스웨이 주가를 또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버크셔스웨이는 그냥 주가가 꾸준히 올라가고 있고요. 오늘 현재 그냥 사상최고가인데요. 이게 보시면 2010년에 지금 주식 분할 딱 찍은 선이 바로 이 선인데 꾸준히 올라갔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얘기 났던 지금 현재 미국에서도 아마존이나 구글도 지금 $1,000 넘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꾸준하게 결국은 주식 분할의 요구가 지금 주주들이나 행동주의 투자자들이 계속 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와 개념이 약간 다른 부분이어서일 수도 있겠지만 현재 우리 국내 시장 분위기를 보면 삼성전자 액면 분할 이후에 주가 흐름 자체는 좀 더 지켜보자라는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앞에서 제가 뭐 케이크를 비유로 들긴 했는데 집기는 이제 편한 케이크가 됐는데 맛이 있어야 많이 팔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아주 정확한 오늘 케이크 갖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은 앞서 제가 모두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은 그 회사의 가치가 계속 좋아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편하게는 해줬는데 케이크 맛이 없고 질이 떨어져요. 그럼 케이크를 누가 아무도 안 사는 거 아닙니까? 주가는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애플이나 버크셔에서는 계속 이익이 증가했기 때문에 회사의 가치도 좋아지고 거기다 주주의 친화 정책도 하고 접근성을 좋아졌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딱 그 부분은 꼭 그것이 없이 주가 올라간다 떨어진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외국인이라 하더라도요. 죄송하지만 어저께 삼성전자 6%, 7% 사신 분한테 정말 죄송하지만 외국인의 입장에서 보면 8%가 올라가면 적극적으로 팔 수밖에 없는 거죠. 가치가 8% 올라간 적이 없고 당장 그 전날의 예상보다 어제 예상이 8% 이게 증가할 거라고 예상하지 않는다 그러면 외국이나 국내 기관은 좀 팔았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어찌 보면 당연한 논리라고 일단 약간 좀 멀리 나왔던 말씀드리겠고요. 그럼 주가는 삼성전자 주가나 실적을 봐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이제 다시 어저께 사실 이 실적에 대한 평가를 완전히 묻혔고요. 실제로 보면 이제 이 뉴스를 더 드렸거든요. 삼성전자 영업이익을 제가 컨센서스를 지금 갖고 왔습니다. 2017년에 53조 6천억 어저께 발표했죠. 2018년에 64조 9천억으로 컨센서스가 상당히 15% 늘어나고 보이는데요. 문제는 주가는 계속 길게 보거든요. 그 기관 투자나 외국인은. 내년에는 이 영업이익의 증가폭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부 증권사는 내년에 이익이 감익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건 SK하이닉스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다 좋은데 내년에 대한 이익이 내년 전망치 약간 엇갈리고 있다. 그러니까 소폭 증가하는 건 맞는데 그 부분이 약간 아리까리하다라고 일단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이번에는 글로벌 시각을 같이 한번 전체적으로 보여드리겠는데요. 글로벌 시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매출이나 이익은 늘어나지만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은 내년에 이제 제일 오른쪽 그 그래프가 이거는 톰슨 로이터에서 국내의 모든 증권사를 같이 한 컨센서스인데요. 매출은 늘어나는데 영업이나 수익은 조금 늘어나거나 약간 꺾일 수도 있다는 그런 주장이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보면 목표 주가는 345만 원을 제시하고 있으나
4개월째 목표 주가의 평균에 변화가 없습니다. 삼성전자는. 그러니까 삼성전자 입장에서 저평 너무 싸다 얘기할 수 있으나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올해까지는 좋은데 내년까지 혹 좋아질지에 대한 확신이 아직은 없는 것이 삼성전자의 한계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여전히 올해도 소위 반도체 경기 국면에 대한 논쟁은 여전히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생각 저는 전해드릴 수밖에 없게 돼요. 근데 이거 찬찬히 처음부터 듣다 보니까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판단은 어떻게 하실지 양분된 이야기가 둘 다 나와서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최대한 객관적으로 말씀드린 건데요. 그럼 삼성전자만한 주식이 있느냐? 그거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늘 말씀드리면 삼성전자에 대한 장기 매수 의견 또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저는 작년 같은 경우 한 60%, 70%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사야 된다 그랬지만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것들을 살 것들이 꽤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어저께 같은 경우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KRX에서 어저께 보유 비중을 발표했는데요. 그중에 IT가 딱 40%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에서 지금 제시하고 이런 것들이 40%면 저는 IT 전체 비중을 40에서 50% 정도 괜찮다라 보고 있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 없다? 지금이라도 사야 된다는 생각 갖고 있고요. SK하이닉 없다? 지금이라도 사야 된다는 생각하고 있는데 어제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 이번에 효과는 딱 하나가 있습니다. 삼성전자랑 아주 제가 단순하게 너무 단순하게 얘기했지만 삼성전자의 가격이 5만 원이고 SK하이닉스의 가격이 7만 원이다. 여러분들의 판단이 딱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저께 어떤 발표는 삼성전자 분명히 장기적 호재라는 인식 여러 가지 측면에서 괜찮다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역시 장단기적으로 좀 흐름이 달리 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여전히 매수 신호가 나오고 있고요. 오늘 이렇게 해서 액면 분할 이야기와 함께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 포인트들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